이곳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지의 섬이었습니다. 고립된 상황은 이곳만의 독특한 자연을 만들었죠. 그 자연은 새로운 종의 탄생을 가져왔고, 천적이 없는 동물들은 척박한 환경에 맞게 적응해 왔습니다. 해류와 바람의 흐름에 맞춰 이곳 생물들의 시계도 흘러갔죠. 어느 날, 이 섬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것은 인간이 만든 환상은 아니었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 속에 갈라파고스의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에콰도르 본토에서 약 1000km 떨어진 원시의 섬.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자연은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냉엄한 자연의 법칙 속에서도 생명이 생명에 기대어 살아가는 공생의 현장입니다. 지구상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죠. 해양 생물의 20%가 이곳 갈라파고스만의 고유종입니다. 육지 포유류와 파충류는 약 97%가 고유종일 만큼 섬 특유의 생물이 살아가고 있죠.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사람이 사는 섬 5개 중 가장 큰 이사벨라 섬은 제주도의 2배 크기입니다. 섬에 발을 디디면 제일 처음 마주치는 것은 갈라파고스를 지켜온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은 사람이 가까이 와도 끄떡도 하지 않죠. Beautiful. Yeah. So they should be scared of us. It's beautiful. It's really very nice. Very naturally. It's we like it. We like it very much.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동물들은 불안하지만 사람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구아나의 숙면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관광객들도 조심 또 조심하죠. 이곳 동물들은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진화해 사람을 두려워하는 습성을 기르지 못했습니다. 용암 바위가 아니더라도 일광욕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들의 서식지죠. 선착장 주변은 늘 바다사자 천지입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바다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벤치를 차지하죠.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새끼들은 엄마 젖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데요. 장소 불문하고 이들은 자연의 순리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평화로운 공존지대인 거죠. 섬사람들은 녀석들이 사무실 앞을 떡하니 가로막아도 이 정도의 불편쯤은 평범한 일상으로 생각합니다. 때때로 위험한 상황들이 있지만 이조차 익숙해서 지나가는 차들은 속도를 줄이죠. 위험천만한 상황인데도 바다사자는 놀라기는커녕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자는 달려들어 쫓아내면 되는 거죠. 위협하는가 싶더니 녀석은 시시하게 돌아섭니다. 바다사자를 쫓는 방법을 이곳 운전자들은 잘 알고 있죠. 마을 곳곳 바다사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정작 해변에 있어야 할 바다사자들이 왜 마을을 점령한 걸까요? 바다와 접해 있는 섬의 상당 부분은 거친 파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절벽을 이루는 곳이 많습니다. 바다사자가 살기엔 부적합하죠. 평지 해변 쪽은 이미 사람들이 다 점령했습니다. 새끼 바다사자들이 수영하기에 좋은 잔잔한 해안은 사람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바다사자들이 서식지를 내주었으니 사람들도 그것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여기 무슨 일이 있는지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사자가 먼저 와 있었네요. 원래는 이 바다의 주인이었으니 바다를 차지하는 건 당연합니다. 한 녀석은 바다로 통하는 계단을 막고 또 다른 녀석들은 바다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아무 방해 없이 오붓하게 즐길 수 있겠네요.
결국 사람들이 포기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바다와 접해 있는 곳에선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엔 선착장을 떡하니 맞고 누웠는데요. 사람들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타려면 나가야 하는데 타는 사람도 내리는 사람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끝내 뱃머리를 돌리고 맙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바다사자가 자주 출몰하는 곳엔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고 철조망을 둘러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대신 바다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해변은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선 녀석들도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쉴 수 있죠. 그래도 늘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자를 꺼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막대기를 동원해보지만 이걸로는 안 되겠네요. 결국 녀석들을 쫓아내고 모자 구출 작전은 성공합니다. 갈라파고스의 동물들을 피해 관광객이 찾은 곳은 깊은 숲속입니다. 숲을 따라 뻗은 수로는 맑다 못해 투명한데요. 지상에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이곳엔 조심해야 할 바다사자도 없죠.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바다사자들은 이 숲까지는 올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접수한 바다사자들은 한낮의 여유를 즐깁니다. 수영하다 힘들면 정박해놓은 배에 올라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몸에 딱 맞는 아늑한 곳도 있죠. 바다사자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천적이 없는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긴 시간도 한몫했죠. 동네 아이들이 부르는 대상은 다름 아닌 새끼 바다사자입니다. 별다른 놀거리가 없는 아이들에게 바다사자는 재미있는 놀이친구가 돼줍니다. 경계하는 듯하지만 서로가 해치지 않는다는 건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바다사자가 아이들을 쫓는 역할로 술래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해변도 바다사자들이 점령했습니다.
녀석들도 관광객들이 놀러 온 손님이라는 걸 아는 걸까요? 사람들이 바다를 즐기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을이 들어서고 관광객들이 오면서 이곳 동물들의 생활도 바뀌었습니다. 힘들게 먹이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죠. 소금기 없는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도 더 쉬워졌습니다. 마을에 가면 이 모든 것이 아주 쉽게 해결되죠. 아무리 자연을 잘 관리한다 해도 사람 사는 곳은 쓰레기가 넘치고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를 장난감 삼아 바다사자가 놀고 있는 곳은 폐수가 흐르는 하천입니다.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 다치는 녀석들도 생깁니다. 올가미에 걸려 생긴 상처는 당시의 고통을 그대로 말해주는 듯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들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죠. 낚싯바늘이 너무 깊이 박혀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곳의 무서움을 이제는 알았을까요? 바다로 연결되는 마을의 하천은 오염된 지 오래입니다. 수중에 산소가 부족해 물고기들이 수면에 떠오를 정도죠. 주민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폐수 때문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갈라파고스의 동물들에게 돌아옵니다. 거친 환경 속에서 수백만 년을 적응해온 갈라파고스 동물들에게 21세기는 새로운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해변을 메운 바다사자들은 깊은 밤에도 도시의 빛공해에 노출된 채 잠이 듭니다. 무리를 이탈한 녀석들은 자기 편한 곳에 자리를 잡지만 거리의 소음에 몸을 뒤척이죠. 그걸 피해 마을의 후미진 곳까지 들어간 녀석도 있습니다. 이 또한 갈라파고스의 모습입니다. 아침이 밝으면 바다사자는 잠에서 깨자마자 먹이를 찾아 바다로 나갑니다. 이들은 일부 다처제로 무리지어 생활하는데요. 수컷은 쉼없이 싸우고 이겨내며 자신의 세력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훈장처럼 상처투성이죠. 특히 짝짓기철이면 물가에 앉아 자신의 영역을 넘보는 경쟁자를 쫓아버리곤 합니다. 수컷 한 마리가 암컷 30마리와 새끼들을 거느리고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죠. 암컷의 임신 기간은 12개월로 짝짓기철에 대부분 출산을 합니다. 갓 태어난 새끼는 아직 탯줄도 끊지 않았습니다.
녀석도 그 어미가 살아온 것처럼 두려움 없이 갈라파고스에서 살아가겠죠. 바다사자는 새끼가 생후 1개월이 지나면 어울려 놀도록 합니다. 부모들이 먹이 사냥을 나가면 새끼 바다사자는 서로 어울리며 수영을 익히고 사회성을 키워가죠. 다른 녀석들에 비해 깡마른 이 녀석은 함께 어울리는 친구가 없어 보입니다. 소리와 냄새로 어미를 찾고 있는데요. 바다사자는 자기 무리가 아니면 매몰차게 몰아냅니다. 어미를 잃어버린 새끼는 지쳤는지 잠시 쉬려는데 이내 쫓겨납니다. 자기 구역이 아닌 데서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죠. 녀석은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졌습니다. 아마 녀석의 부모는 어디선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Porque sus crías, al estar amamantándose, cuando recién tenían entre 2, 5 o 1 año de edad, las madres tenían que buscar comida muy lejos de su lugar de anidación. Entonces estos lobos marinos, al no encontrar comida, simplemente o no regresaban, desaparecían y quedaban abandonados, ya que nadie podrá tomar su puesto. 다음 날 어미를 찾던 그 녀석은 해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미 바다사자는 냄새를 맡곤 이내 돌아섭니다. 자신의 새끼가 아닌 거죠. 다른 바다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새끼 바다사자는 먹지 못해 굶어 죽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연약한 생명입니다. 이곳에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이게 전부죠. 갈라파고스 바다사자는 지난 5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